웹 및 앱을 위한 콘텐츠 제작 기술 10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다음과 같이 지지난 시간이죠. 실제 지지난 시간에는 MySQL 관련 PHP API 함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폼문을 이용하는 어떠한 회원 가입을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어서 변수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MySQL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그 MySQL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어떠한 값을 불러오고 입력하는 그러한 API 함수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어떠한 회원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이러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는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과 같이 성적을 학생 이름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성적 5개를 입력을 하면 학생 이름과 함께 과목 점수가 다음과 같이 리스트가 나타나고, 이 리스트를 성적 순으로 해서 정렬을 한다거나 성적 역순으로 해서 정렬을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떠한 정보가 있으면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까지 이번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이 먼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 수업 자료는 보통 저희 사이버 캠퍼스에 다음과 같이 지난 시간 수업 자료에 지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학생분들의 발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8주차 온라인 강의 PPT 두 번째 거를 파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지금 보여주고 있는 PPT 파일입니다. 그래서 PPT 파일의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오늘 시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실습 파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8주차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실습 파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열기를 하고요. 이 파일을 어디다가 두느냐? 그러면 이 파일들을 모두 다 압축을 풀어서 놔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하고 있는 PC의 C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에 C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이쪽에 apm 셋업이라는 폴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htdocs라는 폴더에 이번에는 10주차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새 폴더라고 해서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에 그 내용을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10주차 파일들이 오늘 실습하실 것들을 옮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마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다음과 같이 이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만들어져 있는 파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 파일을 저희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넣어놨으니까요. 여기 C 드라이브 apm 셋업 그리고 htdoc라는 폴더 안에 10번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이제 다음과 같이 membership.sql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membership.sql이 이 파일인 거죠. 보기할 때 확장자를 좀 같이 보이게 해서 SQL 파일인 것 같고요. 메모장을 열어서 보시면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드는데 테이블 이름을 membership이라는 테이블로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아이디와 이름, 우편번호,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다음과 같이 많이 데이터가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넣느냐? 그러면 넣는 방법을 여기 설명 나와 있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도스창을 열어야 돼서 도스창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네, 윈도우 찾기에서요, cmd라고 입력을 하면 네, 다음과 같이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그쵸? 화면에서는 저는 왼쪽에 좀 아래에 있어서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여기에 이제 cd,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원 표시하고 apm 셋업 할 때 apm 셋업을 다 치실 필요 없이요, 탭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주소가 다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htdocs인데 ht만 쓰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또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고 있는 게 10주차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 폴더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내용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네, 여기에 저희는 membership.sql이라는 파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있는 파일을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 명령어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사용자 아이디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1234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거 내용 대신에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ySQL 사용자 제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어디다가 할 거냐, 내 DB에다가 파일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membership.sql 이라는 파일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같이 입력을 하시면은, 네,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타나면은 제대로 동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명령어 그대로 세 줄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차례차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MySQL 제 아이디, 그 다음에 패스워드. 본인의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하셨다면은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DB는 또 이거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으니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MySQL이 잘 실행이 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을 보여달라. 좀 전에 만들었던 이 테이블 있을까 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show tables. 네, 멤버십이라고 하는 테이블 잘 만들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안에 내용도 잘 들어가 있느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네, select 별표 from 입력을 하면, 네, 35명의 사람이 잘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내용을 저희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정보를 불러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MySQL patch array.php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MySQL patch array.php라는 파일을 저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은 당연히 MySQL patch array라고 하는 파일이 여기 있고요. 여기 코드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 코드 내용을 저는 여기 PPT에다가 작성을 한 거니까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네, 한글을 쓰겠다라는 의미의 첫 줄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때는 저희가 명령 프롬프트에 썼던 내용과 좀 살펴보시면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MySQL, 그 다음에 ID, 패스워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을 하겠다 라고 명령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이 3번 라인에 내 ID와 내 패스워드로 여기 현재의 컴퓨터를 접속을 하겠다. 그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게 이 한 줄 라인에 작성된 게 이 3번과 4번 라인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연결이 되고 나면 좀 전에 제가 명령 내렸던 select 별표 from membership 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겠다라는 거죠. 저도 여기다 썼었죠. 여기에 보시면 select 별표 from membership 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순간 이 그 표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 result라고 하는 변수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도수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내용이 이렇게 쭈루룩 보였는데 이 35개의 데이터가 이 리절트 안에 싹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35개의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하나 넘버링을 하기 위해서 넘버 1이라는 변수를 먼저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MySQL 패치 어레이를 이용한 데이터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눈에 보여지게 하는 HTML 헤더 부분인 뭐라 그러죠? 제목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한 글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서 테이블 맨 위쪽에 일렬번호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디 있을 거고 이름,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나이가 보여질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은 HTML 부분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HTML이 끝나고 여기에 불러온 내용을 하나하나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MySQL 패치 어레이라는 그러한 명령어에 의해서 한 줄만 가져올게입니다. 그 한 줄을 row라는 거에 가져온 거고요. 그 row에 가져온 내용을 이 while문에 의해서 이 echo문 부분에서 한 열씩 실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수창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 한 열이 불러와지는 겁니다. row라는 데이터 안에. 그럼 row라는 데이터는 이 한 줄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한 줄을 딱 불러와서 걔가 가지고 있는 row의 id 값을 화면에, 그 다음에 row의 이름 값을 화면에, 그 다음에 row post underbar number라고 하는 우편번호를 화면에 보여지게, 그 다음에 주소값도 화면에 보여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전화번호 값도 화면에 나타나게 하고 나이 값도 화면에 나타나게 하고 한 줄을 끝내준다라는 겁니다. 한 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넘버를 증가시켜서 넘버가 이제 숫자 2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while문으로 돌아가서 이 패치 어레이가 한 번 더 실행이 되면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라인을 row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라인 가져왔으니 그 부분을 또 열심히 출력. 그 다음에 또 while문 돌아가면은 세 번째 라인. 그렇게 해서 35번째 라인까지 쭉 실행이 되고 나면은 35번째 라인까지 실행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또 가져올 값이 없는 거죠. 값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이 while문을 그만 끝내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이제 할 거를 다 했으니 MySQL close를 해주고 테이블을 끝내주시면 그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그 내용을 실행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오류가 나타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그 다음에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비밀번호와 데이터베이스 이름 자체를 안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파일을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행 파일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쓰시기 전에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apm setup 모니터를 실행을 했는데요. 모니터를 분명히 보셔서 다음과 같이 이 아파치2가 정상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MySQL들도 정상 동작을 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저는 이게 둘 다 잘 돼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제 local host 그 다음에 10번 폴더에 이번에 파일명은 MySQL patch array.php입니다. 그쵸? 그래서 MySQL patch array.php 파일을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는 게 맞습니다. 다음과 같이 뭔가 막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고 싶은데 액세스가 안 된다. 얘가 패스워드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 당연히 안 나온다 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패치 어레이 파일을 다시 열으셔서요, 여기에 제가 등록했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다음에 제가 등록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다음과 같이 적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 저장을 하고 닫은 다음에 실행을 새로 고침해주면
네, 이번에는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35명이 리스트가 이렇게 화면에 잘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치 어레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패치 어레이에 해당하는 조금 더 살펴볼 내용으로는 보통은 MySQL 패치 어레이를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레코드의 데이터를 배열 형태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부를 때에는 사용하는 것은 그 필드명을 실제로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 때는 이 MySQL 패치 어레이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 말고도 원래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는 MySQL을 또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패치 로우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리절트라고 하는 것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총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동작을 하는 건데 한 번 더 이번에는 이 로우라는 것을 패치 로우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치 로우를 쓰는데 검색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우선 한글 쓰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명령어 2줄 그리고 6번 라인에는 불러오는데 데이터를 나이 순서대로 불러옵니다. 그런데 아무나 불러오는 게 아니라 모두 불러오는 게 아니고요. 35명 주소가 앞뒤 따져봤을 때 서울이라는 글씨가 들어가는 주소를 가진 사람들만 불러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명령어를 쓴 거고 수행하는 거는 이 7번 라인에서 명령어를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모두 다 가져와 주면 데이터베이스 저희 이거로 한번 접속해서 저 명령어를 그대로 써볼까요? 이렇게 보고 select 별표 from membership 그 다음에 where address 그 다음에 % 서울 % 땡땡 하고 난 다음에 order by 나이 해서 이렇게 명령어를 내려주면 다음과 같이 8개의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그쵸? 8개의 데이터가 나타나면서 나이 쪽을 쭉 살펴보시면 27세, 28세, 30세 해서 52세까지 나이를 오름차순 정렬로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이제 이거를 표로 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때 대신에 이번에는 MySQL 패치 로우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건데요.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 테이블 아까처럼 똑같이 만들어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질 부분은 MySQL 패치 어레이가 아니라 이 부분을 로우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로우로 사용할 때는 차이점이 뭐냐면 다음과 같이 필드 개수가 있는 만큼 이죠. 여기에서 필드는 어디서 구해왔느냐 여기에 필드 개수를 불러온 게 있습니다. 그쵸? 리절트 가져왔는데 MySQL 넘버 필드가 몇 개 있느냐를 불러오면 얘는 필드 값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필드가 가지고 있다라는 숫자를 알려줍니다.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필드 안에요. 그러면 6이라는 숫자가 되기 전까지 각각 에코 로우에서 이 내용을 0번부터 불러주고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불러지느냐?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살펴봤을 때 패치 로우로 하면은 이 한열을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는 그냥 숫자를 넣어주는 거고 필드명이 처음엔 0번이죠. 그러면 이 id에 해당하는 필드 내용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폼은 또 들어가서 i가 1로 증가하면 1번 칸에 해당하는 이름이 또 화면에 출력된다는 거고요. 또 증가하면은 넘버에 의해서 증가하면 2번 칸에 3번, 4번, 5번 칸의 내용이 출력이 되고 또 가서 봤더니만 네. 또 가서 보니 여기서 여기까지죠. i가 증가하는 거는 지금 이쪽에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30번 라인에서 33번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age까지 다 출력을 하고 나면 이제 이 포문은 더 이상 필드가 없으니까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넘버를 숫자 2로 증가시켜주고 또다시 다음 라인을 부르기 때문에 다음 라인을 부르는 것은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출력을 해주고 다음 라인에서 마지막 라인까지 출력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불러올 게 없기 때문에 MySQL을 닫고 화면을 끝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잘 실행되는지 저희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번엔 패치로우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여기에도 이름을 바꿔줘야지만 에러가 안 나타날 겁니다. 우선 에러 나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하시죠. 그래서 MySQL 패치 이번에는 row라고 하는 애를 사용한 파일이다. 똑같이 에러 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다. 파일 못 불러오고 있다 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번엔 패치 row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여기에 id 패스워드는 똑같으니까 냅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얘는 이제 닫아도 되겠죠. 새로 고침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8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고칠 필요 없이 파일은 고쳐야 되겠네요. 이 내용이 만약에 지금은 서울인 사람들만인데 혹시 위에 있는 데이터를 봤었더니 뭐 경기도도 있고 대구도 있고 뭐 광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상에서 저희가 로우를 할 때에는 그러면 이 내용만 서울이 아니라 딴 사람으로 고쳐주면은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결과도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서울이 아닌 예를 들어서 경기라고 해볼까요? 하고 저장을 하면요. 여기에서도 그럼 똑같은 결과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경기라는 거로 입력을 바꾼다 라고 하면요. 입력을 했을 때 결과는 6명이 나옵니다. 그쵸? 그럼 얘도 저장을 했으니 한번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6명이 나오고 6명 모두 다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치 로우라는 걸 사용한 걸 말씀을 드렸고, 패치 로우는 그래서 똑같이 사용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 로우를 불러오는 방식이 몇 번째 해당하는 필드명이 아닌 이 숫자로 구분을 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있는데 이 MySQL result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result를 사용하는 방법은 결과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하는 함수들이 좀 다른 건데요. 다음과 같이 한글 나타나게 할 거라는 것과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어도 이번엔 똑같네요. 그쵸?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 나이 순서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불러오겠다라는 거고, 또 7번 라인에 의해서 그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리절트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애고요. 이 리절트를 토대로 그러면 혹시 얘가 가지고 있는 로우는 몇 개야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뭐 8사람이 나오면은 로우는 8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는 MySQL 넘버 필드 해서 아까 했었던 필드의 개수입니다. 6개인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결과는 8개, 그 다음에 여기에 필드명의 개수는 6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화면 출력하는 것 똑같이 위에 테이블 만들어 주는 거고요. 실제적인 결과는 이쪽에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예 콕콕 그 위치를 찝으면서 불러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레코드를 0번부터 해서 그러면 8번 라인까지 출력을 해줄 건데요. 그때 첫 번째 숫자 적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왔을 때는 이 레코드 0번에 해당하는 게 I 값으로, 그 다음에 레코드 J 0번이 되는 게 이쪽 값으로 해서 결과 가지고 있는 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 표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와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있는 그 명령어 그대로는 아까 작성했었던 select 별표 from 여기에 membership 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소에 서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order by age로 돼 있었습니다. 그쵸? 그렇게 실행을 하면 죄송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틀린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어드레스가 틀렸던 것 같긴 한데요. 확인을 해보면은 어드레스 like군요. 네.
like를 빼먹었습니다. 는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다시 어드레스 네, like해서 치면 8명이 나오는 거 똑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이 8명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의 표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고요.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명령어 MySQL result에 의해서 0의 0위치를 불러달라고 하면은 여기를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포문은 J가 뒤에 게 바뀌면서 증가하니까 한번 포문 돌아갈 때 여기, 그 다음에 또 포문 돌아가면 여기, 그리고 여기 이어서 이쪽까지 되고 난 다음에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 다 돌아갔기 때문에 이 포문 한 번이 끝나고 넘버가 증가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또 화면에 출력을 하나씩 이 값들을 출력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출력해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MySQL 패치 어레이와 그 다음에 MySQL 패치 로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MySQL result는 사용 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대신에 사용하는 스타일이 조금 포문을 돌릴 때 스타일이 다른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보여주는 이 PHP 작업을 하는 사람이 보통 동일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패치 어레이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이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만들 때 여기에 해당하는 필드명들 있죠. 이러한 필드명들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필드명을 이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인 이 로우를 가장 많이 저는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MySQL 패치 어레이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MySQL result도 파일이 똑같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MySQL result 이렇게 파일 되고요. 이번에는 에러 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nzin 패스워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쪽에서도 nzin 데이터베이스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MySQL result라고 하는 PHP 파일을 실행을 하겠다 라고 하면 똑같은 결과로 8명의 사람이 나이 순서대로 해서 차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게시판에서 여러 사람의 정보를 혹은 여러 개의 글들에 해당하는 목록 리스트를 가져올 때는 다음과 같은 MySQL 패치 어레이 혹은 MySQL row 혹은 MySQL result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애들이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MySQL result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MySQL result는 두 개의 전달인자를 가지고 그 위치를 콕 집어서 결과를 가져오게끔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기 위해서 MySQL 넘버 필드라는 걸 쓰게 되면은 몇 개의 필드가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져온 리절트에는 몇 개의 로우가 가지고 있는지를 MySQL 넘버 로우라고 하는 명령어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한 프로젝트고요. 딱 2페이지만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인데,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 대한 성적을 입력하고, 이름과 성적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입력된 내용이 아래쪽에 그대로 차례대로 번호와 함께 평균 점수까지도 나타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여전히 이쪽 화면에,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리스트가 평균 값에 의해서 성적 순으로 정렬되거나 성적 역순으로 정렬되게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이 학생들의 리스트 중에서 하나의 점수가 잘못 입력돼서 삭제를 누르면은 삭제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이번에 하나의 간단한 소규모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만들어야 되겠죠.
생성하는 명령어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보여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삭제를 눌렀을 때 삭제를 하는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파일들은 몇 개가 있을까요? 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생성하는 파일 하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화면 파일 하나. 그리고 보여주고 있다가 사용자가 삭제를 누르는 순간 레코드를 삭제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 하나까지 총 3개의 파일이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할 때는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름 들어가는 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과목 5개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평균이 이쪽에 그 성적 순으로 정렬하는 게 있으니 합계와 평균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테이블이 구성원 다음 같은 테이블 구성을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보시면 먼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이름은 student underbar score라는 이름을 가진 stud underbar score라고 쓰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의 들어가야 될 이름과 그 다음에 각각의 점수 5개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아예 계산돼서 들어가면 되는 합계와 평균 점수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차례대로 들어가는 번호를 매기는 필드까지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5개만 입력을 하는 건데 나머지 이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게 그리고 뒤에 합계와 평균은 앞에 5자의 성적이 입력되면 그거를 계산해서 넣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버라고 하는 거는 인티저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뭐 5글자 이름이 없겠죠. 그러니까 12로 그 다음에 각각의 점수들은 뭐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니까 인티저 타입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계도 인티저를 쓰면 되고 평균값만 이렇게 해서 나누기 5를 했는데 혹시 소수점이 나올 수 있으니 플로트로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저희가 원래는 도스창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도스창에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create table 뭐 stud score 그 다음에 넘버는 뭐 자동으로 증가하게 해주고 이름은 12자리 그 다음에 성적 5개는 인티저 전체 합계 성적도 인티저 그 다음에 평균만 소수점이 있을 수 있으니 플로트로 사용하겠다라고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값을 구분 짓는 것은 프라이머 키로는 넘버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명령어를 써놓고 이 파일을 도스에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다음과 같이 stud score SQL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되긴 하겠죠. 이건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만 하는 거고요. 현재 10번 폴더 안에 다음과 같이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하지 마십니다. 안 하시는 겁니다. 좀 이따가 웹에서 하는 걸 보여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stud underbar score.sql이라는 파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그 이 파일을 원래 쓰려고 하면 MySQL 사용자 P1234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저기 적혀있는 std score.sql 을 입력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잘 입력이 됐고 저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보면 여기 stud score라는 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잘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지금은 저희는 외부로 하는 걸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쟤는 저만 만들어 본 거고 쟤를 다시 삭제할 겁니다. 왜냐면
데이터도 하나도 안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쵸? 명령어를 내려봐도 아무 데이터도 안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테이블을 삭제하는 명령어인 테이블을 삭제까지 하고 다시 잠깐 나옵니다. 네, 그럼 나온 상태에서요, 이제 이 파일을 이렇게 해서 도스창을 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또 다른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당연히 웹 파일로 만들어서 그거를 실행만 하시면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네, 한글 사용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PHP 파일을 만들 건데, 여기에는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다 명령어만 실행되는 부분들인데요. 제 아이디 입력하고 제 패스워드, 그 다음에 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만들어 놨던 이 명령어 내용 있죠? 이 내용이 쭈루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요. 이 부분에 std score라는 걸 만들 거야. 근데 넘버는 어떻게 할 거고, 이름은 각각의 점수들은, 그 다음에 합계와 평균 점수까지 프라이머리 키까지 설정하는 이 내용이 이 점에 의해서 문장이 쭈루룩 붙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에 만든 SQL 명령어를 한번 실행을 해달라라고 하고요. 실행이 잘 됐는지 결과를 좀 알아오게 한 후에 그 결과를 그러면 받아와서 잘 실행이 됐으면 화면상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std 스코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명령어가 나오게, 혹시나 뭔가 에러가 있어서 안 나타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생성 에러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MySQL을 닫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도 좀 전에 그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MySQL 스코어 PHP 파일이고요. 열면은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SQL 명령어를 만드는 부분이네. SQL 실행을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작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바꾸지 않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td 그 다음에 std score.php인 거죠. 실행을 하면 다음같이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쟤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안 바꿔줬기 때문인 겁니다. 그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생성 에러도 보이고요. 그럼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꿔주면은 다음같이 아이디와 데이터베이스 이름 두 개를 바꾸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새로 고치면서 실행을 해주면 생성이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생성 잘 되었나?는 MySQL 가서 보셔야 되겠죠. 도스 프롬프트에서 MySQL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이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how tables 하면 아까 저는 분명히 지웠는데 다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웹에서도 그러면 테이블을 잘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만들었으면은 이제 얘를 또 실행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면 또 실행시키면은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 번 하면은 이번에는 이미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성 에러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은 제대로 잘 생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이제 다 만들고 나면은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화면에 보여지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은 다음같이 성적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과 그 다음에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화면, 그리고 눌렀을 때 삭제할 수 있고, 또한 다음과 같이 성적 순으로 정렬을 하거나 성적 역순으로 정렬하는 것까지를 하나의 파일에서 이 화면에서 다 하고 마지막 삭제하는 것만 좀 다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이
파일 하나는 score underbar list.php라는 파일로 만들고 여기에 다음과 같이 앞부분에 3번 라인에서부터 16번 라인까지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하나의 파일에서 보통 데이터를 넣는 것도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라인에 이 connect라는 부분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실제 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8번 라인부터 16번 라인이 혹시나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했느냐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적이라든가 그 학생의 이름과 성적을 입력하는 모드다. 그러한 경우가 전송이 되면은 각각의 성적을 다음과 같이 합계를 매깁니다. 그래서 썸이라는 것에 넣고 그 다음에 합계 구한 것을 5로 나누어서 평균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합계와 평균 값까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넣기 위한 명령어로 다음과 같이 insert into student scor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다가 이름과 그 다음에 성적 5개, 그 다음에 합계 점수와 평균을 넣어 줄 거다. 실제 값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입력된 이름과 그 다음에 각각의 점수들 5개죠. 얘는 5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합계, 그 다음에 평균까지를 넣는 명령어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이름은 앞에 뒤에 땡땡이 있습니다. 말줄임표가 아니라 이제 그 보통은 그 하나짜리 땡땡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땡땡이 안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이름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이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해준 거고 얘네들은 들어가는 게 숫자 타입입니다. 그래서 숫자 타입 같은 경우에는 땡땡 없이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명령어가 어디서 실행이 되느냐? 다음 16번 라인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인서트 모드가 인서트가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 실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이 해서 파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입력을 해주는 폰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폰문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부터는 화면에 보여지는 한글 파일이고요. 성적을 입력하라는 타이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폰문 부분을 보시면 이 폰문 시작과 끝인데요. 여기 사이에 모드를 인서트로 하겠다라는 것을 적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번 라인부터 이쪽까지 성적을 입력을 할 텐데 그 성적 입력한 거를 입력하기라는 걸 사용자가 누르는 순간 현재의 파일에 그 다음에 전달인자 모드라는 변수를 가지고 인서트라는 값을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가 그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파일을 다시 불러오면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겠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 밑에 부분이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밑에 부분 보여지는 내용은요. 폰문 작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화면에 안 나타나는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들어서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input type text 해서 6자리의 변수 네임으로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지고 과목에다가는 또 다음과 같이 텍스트 3자리만 입력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서브 1이라는 변수로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서브 2, 서브 3, 서브 4, 서브 5까지 해서 5개의 성적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하기라는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화면이 완성이 되고 나면 폰문을 이제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끝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으면은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뒷부분은 어차피 데이터를 불러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잘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밑에 좀 더 보여주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한번 파일을 열어서 보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스코어 언더바 리스트 php 파일이니까요.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혹시나 인서트라는 변수가 들어오면은 성적 합산해주고 평균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를 넣기 위한 명령어 만들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메타데이터 한글 파일, 그 다음에 성적 입력하기라는 글씨, 그 다음에 폰문이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있어서 이 사이 안에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으며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게끔, 점수 5개를 입력하게끔, 그 다음에 다 입력하고 입력하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고, 이게 눌러지는 순간 여기에 폼 액션 부분에 가서 이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는데 현재 파일을 또다시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코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정말 잘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저는 당연히 여기 아이디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패스워드도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바꿔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장했으니까 파일을 한번 불러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코어 리스트인가요? 언더바 리스트 .php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브라우저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이게 좀 크기가 안 맞게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다시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파일을 또 열어서요. 죄송합니다. 이 파일이 아닌데. 네. 다음과 같이 이쪽 리스트 파일을 열어서 여기에 이쪽 부분이 좀 더 넓어져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니까 얘를 한 800 정도로 늘려볼까요? 800 정도로 늘려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이번에는 좀 많이 옆으로 가서 한 줄 라인으로 해서 성적을 입력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된 성적을 출력하는 부분과 삭제하는 부분은 여기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드는 부분을 또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적 출력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보여지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또다시 성적 출력하기라고 하는 타이틀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성적순 정렬과 성적 역순 정렬에 해당하는 클릭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거를 눌렀을 때 역순으로 정정되거나 아니면 성적순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링크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링크 첫 번째 걸 보시면 똑같은 파일을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모드 값에만 좀 다른 것을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은 앞에 저희가 만들었던 파일에서도 좀 전까지 만들어서 봤던 애도 여기에서도 모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서트 모드가 아니고 이번에 보여줄 것은 죄송합니다. 이 모드가 빅 퍼스트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스몰 퍼스트라고 돼 있을 때는 각각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는 순서를 바꿔서 가져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성적순 정렬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실행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성적 역순 정렬을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부분에는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요. 데이터가 보여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번호, 이름, 과목 5개, 합계와 평균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이제 삭제 부분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 뒷부분에 이제 삭제라는 게 들어가긴 할 건데 지금 우선은 이렇게만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데이터 테이블에서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불러올 때 SQL 명령문을 다음과 같이 3개 중에 하나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겁니다. 모두가 이 스코어 리스트 PHP 파일에 전달이 될 때 혹시나 big underbar first라고 되어 있는 게 전달이 되면은 성적이 큰 거부터 작은 거대로 역순 정렬입니다. 성적이 높은 점수부터인 거죠. 높은 점수부터 정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학생의 점수를 불러오는데 order by 명령에 의해서 성적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에서부터 불러오겠다 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거나 아니면 혹시 사용자가 이 파일을 이번에는 성적 역순 정렬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오름차순 낮은 성적 역순이 이게 높은 거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낮은 거니까 낮은 순서대로 해서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네, 다음과 같이 order by sum 똑같은데 DESC가 안 붙어 있는 형태 혹은 굳이 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ASC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만약에 사용자가 이것도 안 누르고 이것도 아무것도 안 눌렀다 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불러오는 방식인 select 별표 from stud underbar score 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연결을 죄송합니다. 이쪽에 이거를 불렀을 때는 이 뒤에 모드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갈 때는 정렬 없이 차례대로 입력된 순서대로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실행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 명령어를 실행시켜서 리절트에 값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화면에다가 그 내용을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while문으로 해서 MySQL 패치 어레이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화면에 보여줄 수 있도록 로우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우에 가져온 값을 가지고 당연히 그 평균 값을 낸 거는 소수점 한 자리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평균 값을 소수점 한 자리만까지만 보이게 해서 다시 평균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실제적인 번호의 숫자가 있는데 그 번호는 나중에 삭제하기 위해서 넘버라는 값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문에서 여기에서부터 이쪽까지가 실제 화면에 보여질 부분인데요. 카운트는 앞에서 해놨던 이 카운트 1이라는 값부터 첫 번째 학생 번호를 화면에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그 사람의 이름, 성적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합계 점수, 평균 그리고 마지막 칸에다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글의 값을 삭제할지에 해당하는 넘버를 전달하는 것을 score underbar delete php에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과 이름이 다릅니다. 얘는 score underbar delete.php 그 다음에 삭제하고자 하는 넘버의 번호 여기서 가져온 거죠.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됐고 아직까지 요거만 이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것만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코드도 이미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뭐 홍길동 그 다음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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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 80점 그러면은 몇 점이 되나요? 한 390, 470점에 470점이 될 거고 평균이 뭐 또 나눈다고 하면은 뭐 한 94점 정도가 되나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 입력이 되면서 여기 뒷부분에 뭔가 전달된 게 보이나요? 모드는 인서트라는 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게 당연히 점수가 들어갔고요. 평균과 합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것도 입력하시면 또 되겠죠? 그럼 이번엔 누구 할까요? 뭐 백두산 해서 전체 뭐 한 여기면 77점 이렇게 하면 이제 소수점도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입력하기를 하면
네, 이 사람은 79.4. 그 다음에 또 점수 높은 애를 또 하나 입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한라산 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0.98점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입력한 순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한 2명 정도를 더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결이 해서 뭐 얘는 잘 맞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99점 또 입력을 합니다. 다음에 또 안양시라는 이름으로 뭐 얘는 또 한 80점, 90점, 77점, 88점 이렇게 입력을 마치면 네, 한 5명 정도에 대한 성적이 차례대로 잘 입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적순 정렬과 성적 역순 정렬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입력했던 순서로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성적순 정렬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성적이 가장 높은 순서에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이게 리스트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불러오는 순서만 바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모드의 전달인자가 빅 퍼스트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성적 역순 정렬을 누르시면 반대로 성적이 낮은 사람부터 해서 높은 사람 순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입력됐던 순서대로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쪽 위에 주소 부분 있죠? 이 모드 부분을 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원래 입력된 순서대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까지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도 또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도스창을 열고 그 다음에 MySQL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DB 사용할 부분을 입력을 하고 MySQL이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show table 해서 아까 만든 게 네, std score라는 게 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일반적인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입력했던 순서대로 잘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작성했었던 select 별표 from 그 다음에 stud score 인데 이번에는 order by 그 다음에 성적에 해당하는 역순으로 정렬하는 명령어를 쓰겠다 라고 하면 이 앞에 숫자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고 이 순서가 이렇게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대로 그 다음에 또 반대로 std score 하고 order by sum 을 하게 되면요 ASC를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반대로 성적이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되는 거가 똑같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를 저희는 이 파일에서 여기에서 이쪽 SQL 명령어를 어느 걸 쓸지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입력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삭제하는 부분이 남아있죠. 그리고 삭제하는 부분 남기 전에 다음과 같이 아까 그 소수점 계산할 때는 라운드라는 걸 사용해주고 실제적인 숫자와 몇째짜리까지 할 거냐를 써주면 된다라는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삭제하는 파일은 다음과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score underbar delete php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에다가는 데이터베이스 똑같이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명을 입력을 해서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전달받았던 그 넘버만에 한해서 이 테이블에서부터 삭제를 해달라라고 하는 명령어를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명령어를 실제 실행하는 거는 7번 라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탁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동으로 넘어가는 의미가 이 헤더에 로케이션 땡땡에서 스코어 언더바 리스트라는 파일을,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선 돌아가지 않게 하고 그냥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코어 딜리트라고 하는 PHP 파일이고요. 여기에 ID 저는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또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잠깐 참조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참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가지고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1번, 2번, 3번, 4번, 5번 파일 중에 저는 이 한라산이라고 하는 3번 내용을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삭제를 누르면요, 여기 마우스로 올리는 순간 네, 아래쪽에 뭔가 나타나는 거 뜨는 거 보이시나요? localhost /10 /score 언더바 delete.php 물음표하고 넘버가 3이라는 게, 아, 얘가 가지고 있는 넘버가 3이었구나 라는 거는 아까 여기에서 봤습니다. 저 여기에 보면은 한라산이라는 게 3번이라는 게 이쪽 넘버에 3번이 있습니다. 그쵸? 걔를 삭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숫자 3을. 그럼 삭제를 누르는 순간 다음과 같이 전달이 잘 됐고요. 위에, 그쵸, 마우스로 보이는데 여기에 잘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딜리트가 에러가 안 나면 아무 표시가 안 나타납니다. 정말 삭제가 잘 됐나? 봐야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이 파일을 가서요, 확인을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select 별표 from std underbar score. 네, 3번이 없어졌죠. 그래서 없어졌나 보네 하고 뒤로 돌아가 봐야지 하면은 메모리상에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얘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해봐 주시면은 3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3번에는 성별이가 들어가 있고 안양시는 4번이 돼 있네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한 1, 2, 3, 4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번호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저희 코드 상에서 요 앞에서 카운트 1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 출력을 다 하고 그 출력이 끝날 때 카운트를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를 출력을 막 하면서 카운트는 이제 2가 됐죠. 또 화면에 출력해주고 증가하고, 그러면 3, 4, 5 해서 그렇게 증가되는 앞에 보이는 카운트로만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숫자는 이 넘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넘버를 전달을 해서 삭제할 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삭제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으니 코드 내용을 좀 더 바꿔서 이번에는 다시 삭제만 되고 훅 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딜리트 파일을, 앞부분 맨 아래에 있는 헤더 파일을 다시 슬러시 했던 거를 저는 없앴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삭제하고 바로 이쪽 파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이번에는 이 백두산이라는 2번에도 삭제를 잠깐 할까 합니다. 잘못 입력했으니까요. 그러면 삭제를 누르면 이번에는 순식간에 삭제가 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볼 새가 없이 되게 빨리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정말 삭제가 됐느냐? 당연히 select from std score 하면 삭제 잘 됐죠? 그러면 이제 또다시 데이터를 입력을 해봅니다. 아, 아까 잘못 입력했던 애가 있었어. 뭐 백두산이라는 애는 점수가 한 77, 95 뭐 이렇게 맞았어. 다시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백두산이라는 애가 갑자기 이쪽으로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입력을 하면요, 이번에는 네, 얘도 마찬가지로 85, 78, 96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다음과 같이 보시면은 백두산이라는 애는 두 번째에 들어갔는데 한라산이라는 애는 되게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도 select 별표 from 그 다음에 여기 std score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는 순서가 원래대로라면은 1 다음에 1 다음에 6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좀 전에 아마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이 6이 원래는 5번 다음에 왔어야 되는데 절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이 이쪽으로 차례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숫자 들어간 거와 상관없이 뭐 정렬을 시킬 때 이 평균값이 아닌 이 합계로 정렬을 시킨다라고 하면 성적순 정렬을 하면은 당연히 다시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요. 역순 정렬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의 간단한 프로그램을 성적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적 입력하는 프로그램에는 다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잘 설계한 걸 살펴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만드는 파일인 저희는 이걸 만드는 파일이 여기에서 이 파일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스코어 언더바 스코어 언더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std 그 다음에 score.php라는 거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여주고 있는 화면인 그 다음에 여기에는 score 언더바 list.php 파일을 만들어서 화면을 입력하기도 하고요. 성적을 그 다음에 정렬도 하고 리스트가 보여지는 부분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이 삭제라는 버튼을 눌러서 score delete라고 하는 파일까지 만들어서 삭제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형태로 간단하게 뭐 이쪽에다가 이름 쓰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 해서 메모장 같이 글을 열심히 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이거와 똑같은 형태로 해서 만드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거 다음에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좋지만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 간단한 걸 만들고 난 다음에는 다음 거가 또 이어지려면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서 앞에 부분에 설명드렸던 하나의 MySQL 패치 어레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는 MySQL 패치 어레이 방법이 다음같이 리스트 보여주는 패치 어레이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패치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ySQL 리절트라고 하는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서 차례대로 게시판처럼 보여줄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거를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아직까지 성적을 입력은 안 했는데 나중에 저희 이제 이 발표 자료를 거의 다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간 팀 발표 평가를 하신 거를 5월 25일까지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파일 올려주신 거에 살짝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아마 세션이 종료돼가지고 날아갔을 텐데 다시 로그인해서 보시면 잠시만요. 다음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아직까지 저는 2팀만 내신 거로 보이는데요. 다음같이 보게 되면 2팀만 냈는데 여기에 제가 각 팀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각각의 올려주신 거에다가 이쪽에다가 그 서로 학생분들이 올려주신 거를 다 제가 한꺼번에 합쳐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평균 점수를 매겨서요 이쪽에다가 성적 부분에 입력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 팀이 전체 몇 점 중에서 몇 점을 맞았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확인하실 때에는 이거는 당연히 25일 이후 그 다음에 날짜상으로는 25일까지 제가 받고 나면은 뭐 성적에 대한 입력은 뭐 27일부터 30일까지 5월 말까지 입력을 다시 성적을 입력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적을 확인을 하시고 이 성적 확인하실 때에는요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입력을 하게 되면은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100점 중에 채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뿐이라서 제가 여기에는 100점을 입력을 안 할 겁니다. 뭐 한 30점 만점 중에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 이거 나중에 물어보시는 분이 꼭 생기는데요. 학생분들 이제 각각의 팀별로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각각 팀별 평가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점부터 30점 사이에 평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의 평균과 제가 점수 낸 것을 합쳐서 평균을 매겨서 여기에다가 넣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100점 만점이 아니라 3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5월 30일 이전에 제가 성적을 입력을 해 드릴 것이니 각 팀별로 몇 점 받았는지를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제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싶어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주차 웹 및 앱을 위한 콘텐츠 제작 기술 수업을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잠깐 한 가지 그 전부터 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수업 연결해서 잠깐 붙여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실제적인 웹 및 앱 콘텐츠 제작 실습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그 내용에서는 웹 혹은 앱을 그 웹 기반으로 하나의 그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혹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웹페이지로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이제 이 수업을 맡게 되면서 생각해 봤던 실제적인 프로그래밍 수업은 안드로이드 혹은 아이폰에서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네이티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생각은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수업 일정에는 전체 기간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웹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수업에서 커버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학 베이스에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잘 하실 수가 있지만 반대로 공학 베이스가 아니신 분들 뭐 다른 여타 학과 분들이 계셔서 오는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수업도 좀 어렵지만 아예 하나의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해서 수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원래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업 외에 제가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 다들 학생분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수업을 좀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나름 수업을 하면서도 또한 그 외부로 많이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슬슬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iOS 프로그래밍, 즉 아이폰 기반, 아이패드 기반의 프로그래밍 하는 수업을 조금은 그 이론적인 부분을 실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이 수업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나는 iOS 프로그래밍도 좀 해보고 싶어.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커리큘럼 자체가 없으니까 어려워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 배울 수가 있는 데가 없나 라고 고민을 많이 해보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iOS 프로그래밍을 제 그 전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연구 분야가 이쪽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는 관계로 하나의 또 다른 수업을 학교에서 이렇게 뭐 수업을 하라 그래서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알고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분야를 조금 같이 학생분들에게 공유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게끔 하나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좀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요 뒷부분에 잠깐 영상을 좀 더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수업에서 이 부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혹시나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네이티브 프로그래밍 앱을 개발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안드로이드 쪽은 많이 관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iOS 기반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올려놨으니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또 맥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설명드리는 파일이 있으니 그거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네, 저는 iOS 기반 앱 개발하는 강의를 하나의 저희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수업처럼요.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는 수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맥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좀 학교가 많이 큰데, 아니면 예산이 되게 많은 데에는 아예 맥만 설치가 돼 있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수업을 잘 진행을 못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반드시 맥 컴퓨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교양 수업으로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iMac 혹은 맥북이 있으신 분들한테 수업이 실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수업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여기 지금 저희 수업에서는 웹 및 앱을 위한 콘텐츠 제작 기술이라고 하는 수업에서는 엑스코드 사용을 못합니다. 웹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걸 사용을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혹시나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나는 아이맥이나 뭐 가지고 있는 거야, 맥북이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엑스코드를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iOS 프로그래밍을 해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지고 있는데 혹시 나는 아이폰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맥 혹은 맥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엑스코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는 거는 시뮬레이터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 이게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얘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시면 좋다라는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 정규 수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좀 연결을 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들을 조금씩 지금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은 맥북이 애플 OS 개발자 모임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다음과 같이 카페를 가서 보시면 여기에 맥북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요. 여기에 저는 이쪽에 강좌 연재 쪽에다가 공개 강좌에 다음과 같이 제 닉네임으로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좀 그 로 레벨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기본으로 알 수 있어야지 아이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강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서부터는 실제 아이폰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5개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한 10개 이상 정도는 만들어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해서 눌러서 실제 영상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되고, 혹시 나는 저희 카페에 가입이 안 돼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아이디를 따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저희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제 아이디 만들 때는 NZIN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오래전부터 쓰던 도메인인데, 여기 사이트를 접속을 하시면 그냥 저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그쵸? 저에 대한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한 정보가 나와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사이트에 맨 왼쪽에 메뉴를 눌러서 렉처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그 오브젝티브 C부터 해서 아이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이렇게 영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서 눌러서 가시면은
네, 돼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이 부분을 동영상을 주소를 복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영상을 실제로 가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한 50분 정도 단위, 한 1시간 내외 분량으로 하고 있는 게 있으니 이 부분을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 그 학과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컴퓨터학과라든가 아니면 미디어학부, 그 다음에 또 뭐 산업 그쪽 관련된 분들은 공학 계열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혹은 졸업 작품을 하신다라고 하면서 혹시 iOS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네, 이거는 수업과 별도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웹 및 앱 콘텐츠 제작 기술의 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별도의 수업이지만 제가 뭐 돈을 받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저도 이번 코로나 그렇게 있으면서 제가 이러한 온라인 영상을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실제로는 이렇게 풀로 많이 해본 거는 이번 학기가 진짜 제가 수업을 10년 동안 해오면서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학생분들한테 또 다른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다음에 학생분들도 또 관심 있는 분야들 중에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으니 네, 저도 그냥 뭐 아까 그 5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최소한 10개, 12개 뭐 그 정도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웹뿐만 아니라 앱 쪽에 네이티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네, 이 영상을 연결을 해서 지금 저희 수업에 붙여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사이트 개발자 모임을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렉처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3학년, 4학년 분들은 졸업작품 하는데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는 나는 iOS 쪽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도 다른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혹시 좀 잘하시는 분 누가 있을까 해서 찾으실 경우에 저도 이쪽 분야는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전화로 혹은 뭐 문자로 아니면은 이메일로 그렇게 문의를 주시면서 프로젝트 하는 게 좀 어떤 게 어렵다 아니면 어떤 게 좀 필요한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좀 말씀을 하셔서 이쪽에 대한 도움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연결을 시켜 드렸습니다. 네, 저희 정규 수업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그 수업을 하면서 나는 이쪽도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은 조금씩 그냥 시간이 되시면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벌써 한 10분, 12분 전쯤에 강의에 대한 건 다 마쳤으니 이 부분은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